제1회 변호사 시험 민법 제5번 문제입니다. 통정호의 표시에 따른 법률 관계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합니다. 1번 갑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은 갑이 계약 체결 당시 채무 초과 상태가 아니었더라도 무효이다. 2번 갑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이 강제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라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위반한 법률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갑은 병에게 부당 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번 갑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이 무효인 경우 갑은 정이 선이라면 그 무효로 정에게 대항할 수 없고 정의 선의는 추정되므로 갑은 정의 악의를 증명하여야 한다. 4번 갑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이 무효인 경우 갑은 무가 선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무효로 무에게 대항할 수 있다. 5번 갑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이 무효인 경우에도 채권자 을은 위 매매 계약이 사회행위임을 이유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5번 문제의 핵심 쟁점은 짜고 친 고의적인 거짓계약, 즉 통정허위 표시가 당사자 사이에서 가지는 효력과 이를 바탕으로 새로 얽힌 선의 제3자의 범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가장계약 자체 무효성, 사회행위,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이죠. 사회행위와 취소권과의 관계, 그리고 제108조 제2항에서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세부 쟁점으로 다룬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5번 문제와 관련된 핵심 민법 조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108조 통정허위 의사표시라는 규정이 있는데요. 제1항에 따르면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2항은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5번 문제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강제집행 면탈 목적과 반사회적 법률 행위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법원 2004년 5월 28일 선고 2003-70041 판결에 따르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의 허위의 근저당 설정 등기를 경로하는 행위가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 질서의 법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의 허위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 민법 제103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불법 어린 급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해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거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제3자의 선의 추종과 무효를 주장하는 자의 입증 책임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법원 2006년 3월 10일 선고 2002-1321 판결에 따르면 민법 제108조의 제2항의 제3자라는 선의 추정 여부 및 악의 입증 책임자, 즉 무효를 주장하는 자를 말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 판례는 통정허위 표시의 무효를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제3자가 악이라는 사실에 대한 주장 입증 책임은 그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가장매매에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의 범위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2000년 1월 28일 선고 99-51258 판결에서 통정허위 표시에 의한 가장채권을 압류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자가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통정허위 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 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는 민법 제108조의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가장 양수인으로부터 부동산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자
여기서 우리 사례에서는 무에 해당하겠죠. 역시 선이라면 보호받는 제3자에 포함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통정호의 표시와 사회행위 취소권의 경합에 관련된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 1998년 2월 27일 선고 97-50985 판결에서 채무자의 법률 행위가 통정호의 표시로서 무효인 경우에도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판단을 하였습니다. 채무자의 법률 행위가 통정호의 표시로서 무효라 하더라도 사회행위의 요건을 갖춘 이상 채권자는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를 동시에 인정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각 지문별로 옳고 그름을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지문의 경우 갑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은 갑이 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더라도 무효이다라는 지문입니다. 이 지문은 옳은 지문입니다. 통정호의 표시는 당사자가 계약할 의사 없이 서류상으로만 꾸민 것입니다. 채무초가 상태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민법 제108조 제1항에 의해 언제나 절대적으로 무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지문은 갑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이 강제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라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법률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갑은 병에게 부당 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문은 옳은 지문입니다. 돈을 안 갚으려고 재산을 빼돌린 행위 그 자체는 괘씸하지만 판례 2003-70041 판결에 따라서 이를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적 행위까지로 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뺏긴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불법 원인급여 규정인 제74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래 주인 갑은 병을 상대로 등기를 말소하라고 하거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3번 지문은 갑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이 무효인 경우 갑은 정의 선이라면 그 무효로 정이 대항할 수 없고 정의 선의는 추정되므로 갑은 정의 악의를 입증하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번 지문은 옳은 지문입니다. 민법 제108조 제2항에 따라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 즉 우리 지문에서는 정에 해당되겠죠. 정에게는 대항하지 못합니다. 이때 정은 당연히 아무것도 몰랐던 것, 즉 그 선의이므로 법에 의해 그의 선의가 법에 의해 추정되기 때문에 정이 사실 다 알고 있었다라는 악의는 무효를 주장하고 싶어하는 원래 주인 갑이 소송에서 직접 증명해야만 합니다. 4번 지문은 갑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이 무효인 경우 갑은 무가 선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무효로 무에게 대항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번 지문은 틀린 지문이자 이 문제 정답입니다. 병의 명의 등기를 믿고 새롭게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채권자 무 역시 통정허위 표시의 외형을 믿고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무가 선의였다면 갑은 무효를 주장하며 무의 근저당권을 깰 수 없습니다. 선의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대항할 수 있다고 한 설명은 틀렸다고 봐야 합니다. 5번 지문은 갑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이 무효인 경우에도 채권자 을은 위 매매 계약이 사회행위임을 이유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옳은 지문입니다. 법학에서 말하는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에 관련된 지문인데요. 을의 입장에서는 가장매매가 제108조로 무효이기도 하지만 내 돈을 안 갚으려고 재산을 빼돌린 사회행위도 함으로 채권자 취소권 소송을 제기해 계약을 완전히 취소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는 97-50985 판결이겠습니다. 따라서 제1회 변시문제 5번의 정답은 틀린 설명을 한 4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변시 민사법 5번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회차는 6번 문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